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3월 1일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현황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방장의 모습은 그동안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5개광역시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5개광역시 이번 주 0.42, 3이죠. 지난주 0.38이었고 그 이전에 0.6까지 올라갔던 그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실히 5개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그래프의 모습처럼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모습처럼 매매 가격의 움직임이 뭐 엄청나게 강한 뭐 하락세라든지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다만 추세상으로는 약간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며 하방적으로 좀 받쳐주는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좀 더 간단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시 이번 주 0.2로 지난주 0.1에 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죠. 전반적으로 뭐 지방 쪽도 마찬가지겠고 비수기라는 점, 그다음에 또 더더구나 지방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많았지만 조정 지역이라든지 기타 규제로 인해서 투자 수요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좀 멈췄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전세 가격도 지금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광역시별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대전의 강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좀 주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이번 주 부산을 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도 부산은 조금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5에서 이번 주 0.17. 아무래도 부산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승세가 조금씩 떨어지는 듯한 느낌. 상승률 역시 추세 역시 조금 떨어진 듯한 느낌을 보여지고 있죠. 자, 결국 전반적으로 지난 12월 17일 이후 지금 벌써 한 2달 좀 넘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확실히 움직임은 주춤한 모습이 확실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 아무래도 수요들이 좀 많이 빠져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은 뭐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도 뭐 그렇게 크게 강한 모습을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자, 그러면 대구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대구는 부산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네요.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는 부산에 비해서는 하방이 굉장히 좀 받쳐주는 듯한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다만 좀 한 가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저도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미분양 물량이 조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산보다 좀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미분양의 물량의 추세가 어떤 시기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 부분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대구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조금 미분양 물량 등을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세 가격도 이번 주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역시 이번 주에도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역시 움직임이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바꿔 말하면은 지금 부산, 대구, 광주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부산이라든지 대구처럼 어떤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좀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쑥날쑥했던 부분을 가중평균해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좀 주춤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전세가 역시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역시 광역시 전체적으로는 조금 하락 추세
아니면 좀 이제 수요가 빠져 있는 추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 참 대전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자, 이런 모습은 이번 주에도 역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0.63, 이번 주 0.70. 세종이 오히려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에서 대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난주에 표현했냐면, 서울과 수도권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세종이 워낙 높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밀려나면서 대전으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종과 비교해서 낮은 대전의 매매 가격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선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옆에 제가 이제 그 세종 같은 그 지역을 갖다 보통 큰형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큰형님이 있는 동네는 확실히 그 큰형님의 시세를 보면서 주변부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항상 나타났던 그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아닌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다음번에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지만 대전 그 세종 바로 옆에 있는 공주 역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세종과 그다음에 대전 그리고 공주 이런 분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즉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지방광역시의 모습보다는 대전의 움직임은 세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그 사람들의 어떤 기준점이 세종의 가격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대전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세종이 없었을 때 대전장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2000년대 초중반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의 모습과는 좀 상당히 다른 듯한 모습. 결국 대전 지역, 세종과 대전 지역은 수도권의 메커니즘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광역시 마지막으로 울산 지역인데요. 울산 지역 역시 이번 주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울산의 매매가의 흐름은 조금 주춤하고 약간 하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이번 주 들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이전의 모습보다는 조금 하락세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방광역시의 흐름은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좀 노골적화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12월 17일 그때 조정적 지정 이후의 모습으로 살펴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벌써 두 달이 조금 넘었죠. 두 달이라고 하는 추세로 봤었을 때는 확실하게 그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투자 수요들의 움직임, 물론 실수요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위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바뀌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은 크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움직임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 수요, 투자 세력들의 관심도는 아무래도 이제 비조정 지역, 지방 외곽 지역의 비조정 지역이거나 또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관심도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 한번 볼까요? 일단 지방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3개월 상승률 0.28, 이번 최근 5주 0.20. 약간 소폭 상승폭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 뭐라 그럴까? 투자 세력이라든지 투자 수요가 좀 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장, 중소도시급들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뭐 엄청난 관심도가 좀 높은 상황은 분명히 강원도만 보더라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어쨌든 춘천, 강릉 이 원주 지역의 이제 신축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 그 점을 유의하면서 투자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충북 지역은 조금 재밌는 흐름이 하나가 보여요. 뭐냐면 충북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3개월 평균 상승률 0.19, 그 다음에 최근 5주 0.18, 뭐 별 변화가 없죠.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전에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왔던 청주 지역의 움직임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원구, 흥덕구의 움직임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규제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투자할 만한 곳으로는 청주만 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위축이 심했던 이 청주 지역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세 가격 움직임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대전과 세종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그 충남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공주 지역의 움직임, 세종과 그다음에 대전 그리고 공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수도권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주의 입지가 세종과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 계신 분들이 밀려나게 되는 경우 결국 대전과 또는 바로 옆에 있는 공주 지역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서인지 최근에 어쨌든 움직임 자체는 조정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움직임은 좋다. 결국 주변의 가격의 차이를 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아산 지역의 움직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조정 지역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역시 조금 강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움직임은 뭐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조정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되는 거에 대한 조심.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결국 지방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광역시급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이 어떤 모멘텀이 강력한 지역 옆에 있는 중소도시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조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있을 만한 곳 이런 곳들로 지금 사람들의 수요가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그쪽으로 어쨌든 적은 수요라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번 주에 다시 한동안 강했던 계룡 대전 밑에 있는 계룡 역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충남 지역의 움직임이 다른 어떤 지역에서 제가 지난 그동안에는 경남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와서는 충남 지역의 움직임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전북 지역과 전남 지역 지난주와 크게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다만 군산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군산 옆에 있는 익산 쪽이 어떨까라고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익산까지 분위기가 넘어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전남 지역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역시 제주도 지역도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도표와 달리 대전 지역 일부 지역에 있는 신축 지역, 신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KB 상황에서 가지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경북과 경남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부산 지역과 대구 지역을 얘기를 할 때 대구 지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남 지역의 모습과 그 다음에 경북 지역의 모습이 확실히 좀 달라 보입니다. 아직까지 경북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비조정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뭐 아주 큰 움직임이다. 뭐 예전처럼 이렇게 0.9라든지 1.03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은 아니지만 줄어든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들은 여전히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경남 지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원 지역에서 조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진해구 지역, 그다음에 그 주변에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양산이라든지 김해 움직임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경북과 경남 지역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비조정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주변부로 흩어지는 모습. 그러나 옛날보다는 동력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이렇게 짙은 색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오히려 지방광역시 그 자체보다는 이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지방장 이번 주에도 역시 대전과 대전 근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비조정 지역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투자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외부에서 볼 때 좀 안정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조정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좀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비조정 지역에 대한 움직임도 역시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투자자라고 한다면 비조정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분명히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무리한 투자만큼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서 지방장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3월 1일자 3월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맞는 그 KB 부동산 현황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